다음 주제 또한 예민한 문제이기도 하고 보안수사권 관련돼서 이어갈 수 있는 주제입니다. 뭐냐면 자 전당대회 얘기인데요. 오늘부터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의 충청권 권리당원들을 대상으로 한 전당대회 본선 투표 시작이 됐습니다. 송영길, 정청래, 김민석 이건 기호순입니다. 3파전이고요. 이 결과는 다음 달 1일 며칠 안 남았습니다. 1일 첫 번째 순회 경선지인 충청에서 발표가 됩니다. 자, 충청이 시작이고 또한 대전이 끝이니까요. 충청 지역으로 보면 충청이 시작이고 끝입니다. 정청래 후보는 오늘 아침에 일단 이런 메시지를 냈습니다. 충청권 투표 시작, 투표해 주십시오. 투표하면 이깁니다. 충청이 낳고 대전이 키운 정청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모르겠습니다. 이 충청으로 시작해서 충청으로 끝나는 이 전당대회 구도는 이번이 처음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작년에도 아마 충청에서 먼저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끝나는 거. 끝나는 거. 그렇죠. 예, 시작하고 끝나요? 끝나는 것은 예? 수도권에서 끝나지 않나요? 보통 수도권에서 끝났죠. 그래서 이번이 좀 처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이번에도 거예요. 수도권으로 이번에 끝났는데. 수도권에서 끝나는데. 대전으로 마지막은 경기 서울에서 끝났는데. 그런가요? 네. 네, 제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예, 이 전당대회 본선 투표가 시작됐고, 자 김민석 후보도 소개를 해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현재까지 유리한 구도로 좀 보여지긴 합니다만, 자 이번에 최대한 표를 확보하고 이기고 넘어가면 대세론으로 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구도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그 말씀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어느 분부터 좀 해주실까요? 여선홍 부대변인부터 해주실까요? 네. 어쨌든 저 그 1차 경선 컷오프 경선이 있어서 예. 약간은 뭐 조금 뭐 지지세를 조금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굉장히 박빙의 이 선거전으로 가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고 예. 그리고 이제 막판에 나온 뭐 신천지라든지 여러 가지 변수들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당원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거기에 대해서도 뭐 각자 이제 조금 판단이 조금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제 이번 주에 만약에 충청권을 까면은 그 충청권이 뭐 기본적으로는 뭐 저는 여론조사는 최근에 이제 못 봤는데 어쨌든 뭐 그 정청래 전 대표의 고향이기도 해서 예. 그 당시에도 첫 번째로 충청을 했을 때 정청래 대표한테 유리한 구도로 가지 않겠냐 이러한 분석이 있었는데 예. 그런 뭐 예상대로 충청에서 정청래 대표가 만약에 이제 굉장히 선전하는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은 그 다음 선거에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정청래 대표가 뭐 본인은 친명이라고 하지만 그 약간은 이제 반명 구도의 속에 이제 약간 놓여져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런 구도도 결국에는 1등을 하면은 약간 바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계속해서 첫 번째 선거에서 뭐 그 순위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표 차이가. 그래서 정청래 후보 쪽에서는 이번에 과반을 하면, 그러니까 충청 지역에서 과반을 하면 본인들이 이후에도 유리한 구도로 갈 수 있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큰 거고요. 동력이 생기는 거죠. 예, 제가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착오가 좀 있었는데 우리 이세영 논설위원 말씀이 맞습니다. 경기 서울 지역은 8월 12일부터 15일까지 순회 경선 8월 16일 수도권에서 하는 게 맞고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러면 충청권에 대한 중요도는 지금 여선홍 부대변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하지 않을 수 없는데 어떻게 보고 계신지. 근데 예. 그걸 말씀을 보완하자면 예. 지금 우리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충청은 이제 정청래 후보가 고향이니까 충남 금산이죠. 네. 고향이니까 이제 정청래 후보가 1위를 할 것이다. 그 당연한 거는 그게 크게 변수가 되지 않아요. 예. 만약에 그런데 정청래 후보가 여기서 1위를 못 한다. 저는 뭐 아직 1위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1위를 못 하면 그걸로 사실상은 선거는 거의 끝나버리는 거 아닌가요? 오히려요. 일을 못하면. 일을 못하면 끝나버리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정청래 후보, 그러니까 김민석 후보는 충청에서 1위를 못해도 그 계속해서 동력은 계속 유지되는 거죠. 뭐 어차피 1위는 충청 고향인 할 거고 그리고 또 이렇게 처음으로 충청에서부터 이렇게 한 건 처음일 거예요. 그 경선을 청청에서 한 건 처음인데 그것도 이제 아마 좀 지도부가 그쪽에 유리하게 한 거 아니냐 그런 의구심도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럼 당연히 1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정청래 후보로서는. 그래서 그런 변수도 한번 봐야 되고 이게 사실은 이게 일반 선거하고 달라가지고 당내 선거는 굉장히 예측이 이렇게 빗나가는 경우가 참 많기 때문에 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전당대회 때 아마 정청래 후보가 충청에서 60%가 넘게 득표를 했을 맞습니다. 거예요. 당시 이제 정치부를 맡고 계셨죠. 네, 그렇죠. 네, 정치부장이셨죠. 근데 그때하고는 조금 상황이 다른 게 예. 어제 이제 이쪽 그 여의도에 밭글이 쫙 돌았잖아요.
판세 해가지고 보통은 이제 그 언론에서 밭글 얘기를 안 하는데 유튜브기 때문에 네. 하겠습니다. 댓글이 예. 돌았는데 예. 뭐 수치까지 얘기해도 되나요? 대략만 55대 45로 김민석 후보가 앞서는 걸로 이렇게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예. 이렇게 말 그대로 보면 밭글이죠. 네, 예. 밭글인데 그냥 분위기로 보면 되겠습니다. 예. 근데 그러니까 작년 전당대회하고는 약간 좀 분위기가 다른 건 있어요. 60%를 충청에서 그 당시에 이제 넘게 얻었지만 네. 그때하고는 다른 게 당시에는 이른바 이 명청 갈등 구도라고 하는 게 없었잖아요. 그렇죠. 네. 없었고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번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확실하게 신호를 줬잖아요. 내가 선호하는 그걸 분 고려해야 누구다. 한다. 네, 확실히 그걸 고려해야 한다. 해야 할 것 같고 예. 지금 정청래 후보가 상승세인 건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 이유가 이제 보안 수사권 이슈에서 보여준 선명성 또 하나는 이제 뭐가 있을까요? 이제 1인 1표제도 있었고요. 뭐 호남의 균열. 예, 호남의 균열. 호남의 균열이 뭐 전북 소련도 호남에서 어느 정도 먹혔다라는 이야기도 그렇죠. 돌고요. 예. 뭐 상당히 먹히는 것 같고 좋은 주제는 예. 아니지만. 예, 그리고 뭐 신천지 공세의 역풍 김민석 후보 쪽에 뭐 있긴 한데 어찌 됐든 작년 상황과는 많이 다른 건 맞고 그래서 좀 더 초반 판세를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제가 슈퍼챗 보내주신 분 한번 소개해드리고 하겠습니다. 아이언맨 라이프님이 슈퍼챗 보내주셨는데요. 박빙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김민석 압승할 테니 두고 보라 이렇게 네. 민심을 제발 바로 보고 얘기해라라고 네. 따끔하게 말씀해 주셔서 예, 슈퍼챗 보내주셨습니다.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내용은 여론조사를 기반으로 해서 말씀을 주신 거고요. 자, 예비 경선 때 친청계 최고위원 후보 3명이 컷오프 되지 않고 모두 통과했단 말이죠. 이 조직력과 지지세가 확인되고 있다. 이건 캠프의 분위기인 것 같기도 해요. 이런 점에서 좀 정청래 후보가 기존의 여론조사의 흐름에 한 번 더 좋은 흐름을 탄 거 아니냐는 분석도 있고 오히려 역결집이 되고 있다. 그래서 상승세는 좀 주춤했다라는 분위기도 있는데 여의도 분위기, 각 캠프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1차 경선 끝나고 예. 어쨌든 후보를 딱 그 조합을 잘 짰다는 평가가 있는 거예요. 예. 아, 이거는 조직을 잘했다. 딱 3명만 내고 그 이상을 안 냈기 때문에 어쨌든 그랬는데 뭐 그런 그 3명 다 모두 다 진출한 것도 있고 두 번째는 그 어쨌든 이제 친명성을 굉장히 강조한 이건태 그 후보가 예. 그 탈락한 거죠. 실제로 굉장히 가깝고요. 네. 예. 그 이건태 후보는 이건태 후보만큼은 들어갈 줄 알았는데 이건태 후보도 빠졌어. 그리고 또 뭐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또 박성준 의원도 뭐 친명 후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박성준 의원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실제로 두 명 뭐 다 최측근이기도 하고요. 예. 예. 두 명 다 떨어진 거예요. 이제 그걸 보고 이게 1인 1표제의 위력인가? 이런 분석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그 어찌 됐든 1차전에서는 아마도 친명 후보들은 이렇게 조합을 잘 못했던 것 같고 후보들이 너무 많아서. 근데 이제 본선은 아마도 지금 보니까 막 나오는 거 보면은 다 이제 조합이 있더라고요. 뭐 김용 후보랑 누구 후보, 뭐 김용 후보랑 뭐 후보 이렇게 이제 그 조합이 이제 떴기 때문에 아마도 1차전 때와처럼 그렇게 이제 그 뭐 그런 분위기는 없을 텐데 어쨌든 뭐 여기 최고위원 본선으로 당대표 선거를 바라보면 뭐 아까 이제 박빙이라고 해가지고 뭐 그러셨는데 약간은 선거 분위기가 예. 지금 뭐 약간 좀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긴 실제로 한 각 것 캠프의 같습니다. 분위기가 그렇다는 얘기죠. 예, 예. 그리고 이제 예. 김민석 캠프 측은 약간은 뭐라 그럴까요? 뭐 당연히 다 자기네가 이긴다고 하지만 약간 긴장하는 분위기도 있죠. 그 1차 때와는 경선 때와는 약간 다른 분위기가 조금 필요하다. 이게 이런 게 아마 있는 것 이슈가 같습니다. 신천지 이슈가 등장하면서도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신천지 얘기는 조금 이따 하도록 하고요. 자, 충청 관련돼서 아까 그 정청래 후보 메시지를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자, 균형감 있게 김민석 후보 쪽 메시지도 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김민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는 김민석을 뽑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충청권 대다수 의원들이 김민석을 지지하고 있고 물밑에서 열심히 뛰고 있다. 당심과 민심 모두 우리 쪽에 앞서고 있다. 자, 이거는 김민석 후보 가까운 캠프 당사자의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자, 송영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청래 후보가 당대표가 될 리도 없겠지만 그렇게 된다면 대통령은 레임덕에 빠지고 당청 갈등은 심해진다. 아주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레임덕을 주장하는 송영길 후보 뭐 이런 메시지이고요. 김민석 후보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앞세우면서 신천지 이슈에서는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정청래 후보의 최신 메시지는 또한 이것도 있습니다.
송영길 후보의 레임덕 주장에 대해서는 대통령은 실용주의자다. 이기는 편이 우리 편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좀 했습니다. 각각의 메시지 좀 평가를 하고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뭐 예. 다 예측 가능한 얘기들이고 그 적절한 메시지 아닌가 싶고요. 송영길 후보야 이제 사실 말을 원래 조금 말을 좀 예, 톤이 많이 높죠. 톤이 예. 뭐 거칠고 또 솔직하게 뭐 하는 거고 이제 거릴 것게 없으니까 이제 그냥 그 다 이야기를 한 거고 김민석 후보는 원래 성향도 그렇고 지금 또 1위 후보로서의 약간의 이제 그 온건한 표현을 하는 거고 정청래 후보는 이거는 이기는 편이 우리 편이라는 거는 대통령이 들으면 썩 좋을 것 같진 않아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뭐 어쩌겠어 내가 이겼는데 약간 이렇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렇게 해석도 가능하겠네요. 예, 예.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요. 어쨌든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왜 이렇게 조심하시죠? 갑자기. 정청래 후보가 예. 약간은 좀 자신감이 있어가지고 저렇게 발언한 것 같은데 그 동안에 정청래 후보가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친명, 나도 친명이다. 이거랑 뭐 비슷한 주장인 것 같긴 맥락으로 하거든요. 봤을 네. 때는요. 예. 근데 사실은 행동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정청래 후보가 만약에 되면 지금 뭐 작년에 당대표 할 때도 청와대랑 당이랑 그렇게 뭐 특별한 정책 관련해 가지고 의견 일치가 된다는 느낌을 못 받았었는데 이번에 검찰 개혁하면서 확실하게 약간 어긋나 있다는 거를 조금 느꼈고 근데 그게 당 대표가 된다고 했을 때 그게 잘 될까? 이게 뭐 그리고 지금 뭐 예를 들면 누구 후보 되는 거 말고 정책에 있어서 예. 지금 실용주의 정책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대통령이 추구하는 시장주의 약간 시장주의 정책들 그런 것들을 정청래 대표가 뒷받침할 수 있나? 그거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정책적으로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예, 정청래 후보 이야기 메시지로 좀 평가가 좀 몰리는데 그래도 이세영 논설위원 말씀 듣고 넘어갈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 실용주의 이기는 편이 우리 편 이건 사실 아까 권태호 편집인이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은 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 내가 되면은 어쩔 수 없이 나를 인정해야 돼. 그리고 나도 당장은 들이받을 생각은 없어. 이런 얘기 같아요. 예, 그렇게까지 해석이 네, 근데 할 수도. 근데 예. 이게 정청래 후보가 되면 이건 뭐 레임덕까지는 아니더라도 예. 당청의 세력 관계가 바뀌는 거는 기정사실이죠. 지금과는. 보통의 문법이라고 한다면 세력 관계가 바뀐다는 것 자체가 네. 일종의 그러니까- 레임덕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세력 관계가 뭐 뒤집어진다거나 역전된다는 게 그건 아니라 아니지만, 예. 정청래 일기 지도부 때와의 이 당청 관계는 분명히 같지가 않을 거예요. 네. 예. 왜냐하면 대통령은 힘이 이제 빠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명확한 신호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먹히지 않은 거니까. 특히 당 대표가 네, 그렇다고 그렇죠. 한다면 그런 점에서는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과연 뭐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분당까지 갈 것인가? 거기엔 동의하지 않아요. 분당하면은 이건 나간 쪽이 손해예요. 돈도 없지, 당사도 없지. 그리고 이 정말 북궁한설 몰아치는 광해로 나가서 어떻게 다음 선거를 준비하고. 이거는 그동안에 뭐 열린우리당 분당의 경험도 있고 해서 누구도 뛰쳐나가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총선을 앞두고 그런 원심력은 없을 것이다. 뭐 밖에서의 구심력도 또 있어야 하는 거니까요. 네네, 그렇죠. 그런 힘들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 주셨고요. 슈퍼챗 한 번 더 읽고 들어가겠습니다. 화요일에 슈퍼챗이 오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이세영 기자가 이야기할 때마다 슈퍼챗이 좀 들어오네요. 이세영 기자님, 사람들이 검찰에 놀아나면서 시간 끌고 검찰개혁 무마시킬까봐 걱정하는 것이 누가 완벽한 걸 싫어합니까? 라면서 약간 비판적인 슈퍼챗 주셨는데 이세영 기자가 사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주신 것 같지는 않고 아무튼 검찰 개혁과 관련돼서는 오히려 다른 뜻인 게 아닌가 싶었는데요. 예, 어쨌거나 예, 조심스럽습니다. 저도 슈퍼챗 주셨으니까요. 이 말씀 잘 듣고요. 네, 저희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좀 많지 않은데 장동영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화요일마다 두 분과 논설위원과 편집인 모셔놓고 국민의힘 이야기를 항상 하고 싶었는데 빠뜨리고 넘어갔어요. 시간 관계상 짧게 하고 넘어가되 직설적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윤리위, 그러니까 징계 정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조경태, 진종호 의원 포함해서 윤리위를 열어서 징계를 할 것 같아요. 이 징계 정치에 이어서 올림픽 공원 정치도 이어갑니다. 지금의 투표율 조작이면 득표율 조작도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좀 여쭤볼게요. 장동혁 대표가 이 기세면, 이 추세면 내년 8월까지 가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장동혁 체제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 말씀 듣고 입으로 넘어갈 것 같아요. 장동혁 체제 좀 8월까지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네. 지금 이제 장동혁은 지금 장동혁의 정치를 지금 하고 있고요. 예. 이제 뭐 부정선거와 부실선거의 뭐 그 비교를 뭐 굳이 여기서 길게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 아실 예. 것 같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건수를 지금 계속해서 건수가 나오는 거죠. 건수가 나오고 장동혁한테 유리한 거고. 그 제가 최근에 그 국민의힘 의원한테 한번 들어봤는데 장동혁 체제를 계속 이렇게 두고 갈 거냐. 예. 그랬더니 국민의힘은 영남당입니다. 주류가 지금 그 영남 의원 지역구 의원이 지금 한 60명 정도 되고요. 예. 그게 강원까지 포함하면 이게 60여 명 되고 그 저기 그 비례 그까지 하면 거의 70명 가까이 됩니다. 비례에서 이제 영남 출신 한 70명이 넘습니다. 그러면 그게 거의 60, 70%를 차지하는 거예요. 여기가 주류예요. 예. 여기가 사실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장동혁의 당권파라고 하는 그 호위 무사 쪽은 한 10명, 10여 명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예. 훅 불면 날아가요. 근데 훅 불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지금 대한과 미래 그리고 친한계 뭐 이쪽이 한 10여 명, 20명 정도 되는 거죠. 예. 이게 아주 마이너리티고. 그러면 지금 현재는 지금 장동혁을 제거했을 경우에 그럼 누구를 세울 거냐라는 이 대안이 지금 딱히 없는 거예요. 이거 영남 주류가 보기에는. 그래서 일단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일단 가만히 간다. 가만히 내버려 두고 그리고 만약에 지금 장동혁을 제거하면 이게 갑자기 한동훈을 입당시켜라 이런 압박이 세게 되면 곤란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대안이 나올 때까지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뭐 사람은 기다리면 누군가 또 뜨게 돼 있다. 그런데 오세훈이 저렇게 되고 하니까 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말씀은 제가 논리적으로 이해가 갑니다. 어. 근데 이게 정치가 아니고 그 정도면 자영업 하는 그 정도의 어떤 그 셈법 아닌가요? 뭐 이게 이제 패거리 정치에서 예. 이제 이게 사실 일본에서도 그렇죠. 일본 자민당 정치가 그렇잖아요. 이게 주류가 있고 주류에서 적당한 사람을 총리로 세우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렇게 전망하시고 계시고요. 이재용 논설위원 말씀 듣고 지금 회의 들어가셔야잖아요. 예, 지금 국민의힘의 상황은 예. 이른바 파국적인 힘의 균형 상황이라고 얘기할 예.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세력도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가지고 상대를 찍어두지 못한 상황에서 예. 지리멸렬한 힘의 대치 상태가 계속 이어지는 거죠. 장동혁한테는 당권과 강성 지지층이 있지만 명분이 없고 반대로 그 반대 세력에는 명분은 있고 또 머릿수는 많지만 권력이 없고 또 권력과 강력한 지지층이 뒷받침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이런 지리멸렬한 이 교착 상태가 계속 이어지는 거죠. 이제 이게 외부의 충격에 의해서 깨지거나 예. 아니면 편집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떤 강력한 대안이 떠오르거나 이때까지는 이런 상태가 유지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국민들은 그냥 답답한 것 같습니다. 그 오늘 수고해 주셨습니다. 이 네. 말씀 주실 때마다 그 동접자들이 출렁출렁합니다. 오늘은 제가 말 조심해서 인사드리고 네,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뵙겠습니다. 예. 네. 좋습니다. 그 슈퍼챗이 오늘따라 좀 계속 들어옵니다. 이번엔 여선웅 네. 대변인 향해서 들어왔는데요. 경찰 독점 피해자가 발생하면 정치 그만둔다는 확언을 해달라라고 하시면서 ARIDIF 아리디프 백님이라고 읽으셔야 하나요? 이분께서 슈퍼챗 보내주셨습니다. 좀 보안사건 폐지 반대인데. 네. 지금 이 브리핑에서 네. 논의되는 것이 일부는 좀 반대로 받아들여지고 그러게요. 이런 측면이 네. 있는 것 같은데 이건 다 진행자 잘못입니다. 아닙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좀 더 정리를 좀 잘 해가면서 네.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혁 이야기를 좀 더 진행해야 하는데 사실은 이후에 다뤄야 할 주제들이 많고 특히나 윤석열 이야기를 오늘 좀 더 깊게 해야 하고 검찰 보안 수사권 문제를 아까 하다가 중단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법적 논의를 좀 더 진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2부 순서로 네. 장동혁 그럼 30초만 딱 이야기 드리면은 30초입니다. 네, 30초. 시작합니다. 포스트 장동혁은 또 장동혁이다. 아. 장동혁 대표는 지금 임기가 문제인 게 아니라 다음번에 연임 또 됩니다. 지금 국민의힘 분위기가 그래요. 근데 지금 뭐 성관이 사건이 더 장동혁 대표한테 유리한 국면으로 막 가고 있기 때문에 하필 그렇습니다. 저기 투표율 조작했잖아요. 예. 그런 것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요즘 분위기가 살판 났어요. 굉장히 꼴 보기 싫은데 예. 막 팻말에 뭐 제명아 뭐 이런 거 들고 굉장히 품격 떨어지는 정치를 하고 있지만 예. 국민의힘에서는 장동혁 대표 체제는 굉장히 견고하다.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제로 여의도 가면 국민의힘 당사 정말 든든하지 않습니까? 당당하고 아주 뭐 의젓합니다. 자, 이 당사가 위태위태한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